경상수지.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 계정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사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아들이는 배당, 이자 등의 소득, 그리고 무상거래 중에서 자본거래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경상이전 거래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수지는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의 수출에 의해 벌어들인 수취액과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의 차이를 나타낸다. 국제수지 통계에서의 상품 수지와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상품 수지 통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제수지표상의 수입과 지출은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에 관세청의 수출과 수입은 우리나라의 관세 구역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관 통계에서는 수출은 FOB 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는 CIF 가격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수출, 수입 모두 FOB 가격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들인 금액과 외국에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이나 여객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간 돈, 무역 대리점의 수출입 알선 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출이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운임 경비, 외국 여행 경비, 외국의 특허권 사용료 등은 모두 서비스 수입으로 간주된다. 소득 수지는 내국인이 외국에 단기간 머물면서 번 돈과 국내에 일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와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한 결과 벌어들인 배당금, 이자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대가로 지급받는 배당금, 이자의 차이를 나타낸다. 경상이전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 중에서 자본거래의 성격을 지니지 않은 경상이전 거래의 수지차를 말한다. 대표적인 경상이전 거래는 해외 교포가 국내의 친척 등에 보내오는 송금,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구호물자, 정부 간의 무상 원조 등이 있다. 경상수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상거래에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외국에 지불한 돈의 차이이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지불한 돈이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개의 경우 벌어들인 돈이 지출한 돈보다 크거나 경상수지 흑자, 벌어들인 돈이 지출한 돈보다 적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결국 국내에서 생산한 소득보다 지출이 크다는 의미다. 경상수지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은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이다. 차입은 현물로도 가능하고 자본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펼치는 직접 투자는 현물 투자 형태의 외국 자본 유입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자산 투자 형태의 자본 유입이다. 한국의 기업이나 금융권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외국 자본의 유입이 일어난다. 이러한 거래는 자본 수지에 기록된다. 빚을 내든 직접 투자를 받든 외국에서 유입되는 자본은 해외로부터의 외환 유입이므로 이는 자본 수지의 흑자 요인이 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 수지의 흑자로도 충당되지 못하면 부족분은 정부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에서 충당한다. 우리가 매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생각해보면 위의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일시불 이용 금액과 할부 금액은 매달 지불해야 한다. 이 가운데 완납하지 못하는 금액은 연체금으로 카드 회사로부터의 차입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차후에 갚아야 하는 할부 금액도 카드사로부터의 차입이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체 구입 금액 가운데 지불해야 할 금액과 지불한 금액의 차이는 국제수지 관점에서는
경상수지에 해당이 되고,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으로 처리해준 연체금과 남아있는 할부금은 자본수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현재 경제 상황의 비관적 요소나 장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으로 인식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자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낮으므로 외국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취약함을 나타내는 증거로 간주한다. 일부에서는 외국 정부의 인위적인 불공정 무역 정책을 통하여 자국 시장을 잠식한 결과로 간주하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그 나라의 경제적 역량이 소득 이상으로 소비한 결과로 본다. 민간 부문이 과도하게 해외 사치품을 수입하거나 정부 부문이 조세 수입을 초과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할 경우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에서 차입한 외환이나 정부가 보유한 외환으로 보전해야 한다. 마치 개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인의 저축이나 차입에 의해서 해결하는 원리와 같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이고 우려할 수준에 이르면 해외로부터의 차입은 어려워지고 기존의 채권자 가운데 일부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기존 채무의 연장도 어려워지고 신규 차입은 더욱더 불가능해진다. 해외 차입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정부가 보유한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정부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마저 고갈되면 기존에 차입한 외채에 대한 지급 불능이나 국가 부도의 사태에 이르게 된다. 국민 경제는 도탄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나쁘다는 일반적 인식이 형성된 근거이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경상수지 적자가 반드시 외환위기나 국가 부채 지급 정지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기업이나 정부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적 자본에 투자하는 경우에 경상수지는 악화되거나 적자로 반전할 수 있다. 정부가 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거나 자연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저장소 건설에 투자하거나 기업이 신기술을 생산에 적용하기 위한 투자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투자의 결과가 해외 수출로 이어져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결국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부족한 투자 재원을 확충한 것이라면 확충된 투자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출의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흑자로 반전될 수 있다. 결국 경상수지 적자는 적자를 초래한 내용이 중요하다. 미래 성장이 가능한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는 흑자로 반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장 동력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치품의 수입이나 재정 적자의 확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누적은 경제 위기로 귀착된다. 미국처럼 자국 통화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국가 부도 사태는 면할 수 있지만 기축 통화로의 달러화의 위치가 흔들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환 위기를 경험한 대부분의 신흥국가의 정책 이반자에게는 이 경상수지 적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정책 이반자들은 경상수지의 흑자 시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경상수지의 흑자로 축적된 외환 보유액은 국가의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고 외국 투자 자금의 투기 자금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익한 버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 자본의 유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거나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 환율의 하락으로 귀결된다. 또한 축적된 해외 자산은 자산 및 부동산 거품을 초래하기도 한다. 1982년 이후 일본의 거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일본 경제에 거품을 형성했고 나중에 아시아 전역 거품 경제의 원인이 되었다.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에 사고 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 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니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 및 정책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